누나 등장! 여러분, 적립요율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부 연한에 따라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 수선 계획 개요.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과 수선 항목, 장기 수선 계획의 검토 및 조정, 그리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장기 수선 충당금을 미적립한 단지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검토 사항에 대한 기록과 보관 역시 의무화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장기 수선 계획 수선 항목을 147개에서 73개로 수정하였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과 수선 항목,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 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 장기 수선 계획 제도 시행 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 주체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립된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하는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의 인계 인수 절차는 최초의 경우와 업무 수행 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인계 인수 시에는 먼저 사업 주체가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그 후 사용 검사권자가 적정성을 확인하여 관리 주체에게 인계합니다. 이 경우 사용 검사권자는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 수선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 주체는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리 업무 인계 사항에는 장기 수선 계획과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기 수선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외부와 내부의 장기 수선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외부 장기 수선 항목은 지붕, 외부, 외부 창 및 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종별 항목을 살펴보면 지붕의 경우에는 모르타르 마감, 고분자 도막 방수, 고분자 시트 방수, 금속기와 이끼, 아스팔트 싱글 이끼, 외부는 돌 붙이기, 수성 페인트 칠, 외부의 창 및 문은 자동문을 포함한 출입문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천장에 수성 도료칠, 유성 도료칠, 합성수지 도료칠, 내벽에 수성 도료칠, 유성 도료칠,
합성수지 도료칠, 지하주차장 바닥, 계단 논슬립과 유성 페인트 칠이 장기수선 항목에 해당합니다. 전기, 수화, 승강기 및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장기수선 항목에는 예비 전원 설비의 발전기, 비상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기기로 공급하는 배전반, 변전 설비의 변압기, 전기를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반, 공급받은 전력을 사용자가 저압 또는 고압으로 변성하여 전력을 나누어 제어하는 배전반, 자동 화재 감지 설비의 감지기, 수신반, 소화 설비의 소화 펌프, 스프링클러 헤드, 소화 용수를 옥내외 소화 밸브 등으로 공급하는 배관인 소화수관, 승강기 및 인양기의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 승강기 운전을 제어하는 제어반, 비상시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인 조속기, 승강기 문을 열고 닫는 도어 개폐장치, 낙뢰에 의한 충격 전류를 방전시키는 필해 설비 및 보안 등, 통신 및 방송 설비의 앰프 및 스피커,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위성 방송 등을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수신 공동 설비, 보일러실 및 기계실의 동력반, 보안 방범 시설의 감시반, 녹화장치,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침입 탐지 시설, 그리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홈 네트워크 기기, 단지 내 홈 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지 공용 시스템 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수, 가스, 배수 및 환기 설비의 장기 수선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수 설비의 장기 수선 항목에는 지하 저수조의 물을 급수 배관을 통해 세대 및 고가수조에 공급하는 기계 설비인 급수 펌프와 지하 저수조의 물을 세대에 공급하기 위해 해당 동의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수조, 지하 저수조에서 세대까지 물을 공급하는 데 쓰이는 급수관이 있습니다. 가스 설비에는 가스 공급 배관과 밸브, 배수 설비에는 폐수 오수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는 펌프와 배수에 사용되는 배수관 및 오배수관이 있습니다. 환기 설비의 장기 수선 항목으로는 환기팬이 있습니다. 난방 및 급탕 설비의 장기 수선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 설비의 장기 수선 항목에는 보일러, 급수 탱크, 보일러 수관, 난방 순환 펌프, 난방관, 자동 제어 기기, 열교환기가 있으며 급탕 설비의 장기 수선 항목에는 순환 펌프, 급탕 탱크, 급탕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포장, 울타리, 어린이 놀이시설, 보도블록, 정화조, 배수로 및 맨홀, 현관 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자전거 보관소, 주차 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이 5개 부대시설 및 5개 복리시설 중 장기수선 항목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할 때 수선 항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 옥상은 고분자 도막방수로 시공되어 있고 단지 내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 계획에 그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선 항목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의 수선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하였으므로 장기수선 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수립하는 장기수선 계획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시스템은 관리주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합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은 물론 보고서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도나 공사비 등 통계자료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 주체에 따른 시스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장기수선 공사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시설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아파트에 등록된 단지 기본 정보와 기본 시설 정보가 사전 제공되며 단지의 면적, 길이 산출을 위한 다음 지도의 이용 방법이 제시됩니다. 또한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 기능을 통해 단지 특성이 반영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장기수선 공사비로 계산된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금액 제시, 최종 공사 이력, 수선 주기, 수선율, 사용자 입력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조회 및 출력 기능을 통해 단지 개요, 시설물 정보 현황 등과 장기수선 계획 총론, 수립 기준, 총괄표, 상세 현황 등을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PDF, 한글, 엑셀 등으로 변환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은 현황 및 통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관할 공동주택 시설물 정보, 장기 수선 계획 등의 조회와 장기 수선 충당금 부과 현황, 시설물 노후도, 항목별 공사비 등 통계 자료를 조회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국 지도를 활용한 시각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시설 정보 및 장기수선계획 정보 분석, 기준 개정, 정책 수립에, 지자체에서는 최초 수립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공동주택관리 지도 감독에, 관리주체는 시설물 현황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수선 계획이 무엇인지와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장기 수선 계획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용 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 계획은 공동주택의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검토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정기 검토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하며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시 이러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관리 주체 등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 등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은 모두 오랫동안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 모든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길 바라며 이번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의 2회 두 번째 시간.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건물 외곽에 균열이 생기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이 낡으면서 진행되는 노후화 현상은 공동주택의 안전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런 노후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실제 필요한 공사비보다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말 전국 아파트 1285곳, 64만 5239가구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1제곱미터당 평균 628.8원이었지만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필요 금액의 15% 수준인 99.1원에 불과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용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보수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관리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언젠가 훗날 아파트 개보수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노후화를 남일처럼 여기고 장기수선 계획을 형식적으로만 수립하는 단지도 많습니다. 이렇게 적립을 꺼려하는 장기수선 충당금, 왜 중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리비 부담으로 필요한 공용부분 공사를 꺼려오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후된 시설로 인해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 아파트 시설물을 제때 보수하지 못해 노후화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생활공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 충당금 현황 공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통해 장기수선 충당금의 산정 방법과 적립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절차를 설명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 충당금의 현황 공개 방법과 시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수리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는 사업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한다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규약에서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산정하여 적립합니다. 현행법상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전국 장기수선 충당금 평균 적립금액을 조사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곱미터당 99원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산정 방법은 옳은 것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거나 해당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한 연차별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산정되면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중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기수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을 관리규약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한 금원, 적립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 수입, 그리고 관리외 수익으로 입주자가 기여하여 발생된 잡수입 중 관리규약에 따라 산입한 금원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 계획에 없는 장기수선 계획 대상 공사를 시행하려면 장기수선 계획을 먼저 조정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부분 수리와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환기팬, 보도블럭, 안내표지판 등의 수리 및 교체 내용이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수선 유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수선공사 시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다른 예산 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장기수선 계획에 수선 주기가 오지 않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의 수선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장기수선 계획 총론 등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 충당금을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론의 근거가 마련된 경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선을 진행할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다면 관리주체가 이후 교체 보수 및 장기 수선 충당금 집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수행 범위에는 계약 후의 공사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대금 지급 등도 포함됩니다. 관리주체는 입찰 공고 전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관리주체가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열거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 내용. 둘째,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셋째, 수선공사의 설계 도면 등. 넷째, 공사 기간 및 공사 방법. 다섯째,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 공사 금액. 그리고 공사 발주 방법 및 절차 등입니다. 사용 계획서를 작성한 예시를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 수선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데 선정에 대한 업무 범위는 입찰 공고, 현장 설명, 낙찰자 결정, 계약을 의미하며 입찰 방법, 입찰 공고 내용, 참가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은 국토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현황 공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장기 수선 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다면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개 시기는 언제일까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장기 수선 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이 포함된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 장기 수선 충당금 현황 공개 기준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 수선 충당금,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 집행금액 및 잔액을 입주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매년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 등에게 배부하도록 관리규약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세 공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등의 명세를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등재하고 아파트 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아서 별도로 공개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요율과 사용금액을 포함한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라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수리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 및 적립,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세대별 부담액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관리주체는 산정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와 별도의 계좌에 예치 관리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선 항목의 경우에는 장기수선 계획을 먼저 조정한 후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현황 공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과 적립금액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부과한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7. 장기수선 계획의 이해 두 번째 시간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